제가 저희 브레인나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부모님들 소개 추천으로 저희는 많이 방문을 주시고 계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언어 한글 한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언어센터로 많이 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언어를 수단으로 두고 아이들의 두뇌의 효율성이라든지 용량의 극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는 두뇌 교육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먼저는 24개월 미만 친구들은 토들러 클래스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취학 이전에 준비를 하실 때 6, 7세 정도 됐을 때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 시기가 점차 빨라졌어요. 그래서 빠르게는 3, 4세, 더 빠르게는 돌 전후에 아이들도 저희 브레인나와 같은 프로그램을 찾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을 위한 토들러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프로세스 아트 한글, 그리고 브레인 비테니스 뮤지컬 스토리에서 영어 프로그램, 그리고 한자, 그리고 멘사 클래스 사고력, 그래서 영어 한글 파닉스 수업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취학 이전에 영어 한글 몰입 독서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사고력 기반의 영재원 플랫 과정을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두뇌 교육에 이제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님들 오시면 뇌 발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자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반대로 우뇌 같은 경우는 천재의 뇌 또는 이미지 뇌라고도 불리우죠.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는 포토카피 능력, 구속 암기 능력, 창의력, 상상력, 절대 음감까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뇌의 발달에 따라서 학습 능력과 직결이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 포토카피 능력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 이런 친구들 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반 친구들 중에 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유난히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동일하게 10분이 주어졌지만 10개도 채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100개, 1000개까지도 무난하게 외워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저 포토카피 능력에 발현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공부하는 클래스가 다른 게, 페이지를 보더라도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의 위치라든지 쪽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무난하게 암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뇌의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정보 습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뇌는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정보 습득 능력을 가진 이미지의 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 우뇌가 계속해서 발달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뇌에는 발달의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뇌는 출생에서부터 36개월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고속 발달을 이루다가 그 이후에 점차 감소가 되면서 만 6, 7세가 되면 더 이상 발달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 자네는 이제 만 6, 7세가 되면 자네 위주로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시기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시기 안에는 굉장히 아이 키우면서 미라클한 그런 능력들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뭔가를 해낸다거나,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읽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되게 놀라운 경험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요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모님들의 병이 우리 아이 천재병이라고도 불리워요. 그 정도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의 그 우뇌를 얼만큼의 자극과 경험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극 경험에 따라 우뇌가 발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좌뇌가 움직이는 그 시기가 되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학습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이 뇌각 곡선에 따른 활동들을 돕고 있는데, 이 시기 안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또 진행되는 부분이 독서예요. 그래서 독서는 두뇌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또 문헌을 통해서도 증명된 바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머리가 좋다는 건 유전적인 형질도 물론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상에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세포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세포를 얼만큼 견고하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뇌는 발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후천적인 형질이 더 중요하다는 게 또 뇌과학자들의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안에 두뇌를 발달을 시키려면 시냅스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서 견고하게 발달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시냅스가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면요. 시냅스는 자극과 경험이 이루어진 그곳에 이제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서 견고하게 형성이 되면서 두뇌가 발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자극과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뇌는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퇴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독서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독서만으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입체 사고력이라든지 공간지각력이라든지 아니면 기억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두뇌 트레이닝 활동을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양한 두뇌 트레이닝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균형적인 두뇌 발달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자극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곡선에 따른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두뇌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보시면, 먼저는 플래시 메소드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체험 수업 때 보셨겠지만 일정한 크기의 카드를 선생님들이 1초에 한 컷씩 보여주게 돼요. 이렇게 폴리스카, 헬리콥터, 아이언진, 트레인, 앰뷸런스, 에어플레인, 그리고 앞뒤로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이렇게 카드를 일정한 크기의 카드를 1초에 한 컷씩 보여주다 보면 한 두세 장 정도 이렇게 넘어갈 때쯤 되면 아이의 눈이 이렇게 멍하게 풀리면서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그 시기가 딱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뇌가 열리는 확장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이렇게 빠르게 넘기는데 어떻게 이걸 암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우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속도, 청각, 시각. 그래서 눈으로 보고 선생님의 그 단어를 귀로 듣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 속도에 따라서 좌뇌가 따라오기 이전에 우뇌를 열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플래시 메소드 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뇌 우위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플래시 메소드 활동을 하면서 억지로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서 지금은 우뇌를 열어서 우뇌가 발달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 방법이고요. 그게 이제 이미지에서부터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5단계 알고리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브레인라움만의 또 특허받은 기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패턴 인식 프로그램이고요. 먼저는 일러스트를 보여주고, 다음 일러스트화된 글자, 그다음 바탕색을 뺀 글자, 색 글자, 먹 글자, 이렇게 아이에게 패턴화 시켜서 계속 훈련이 이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저 앰뷸런스라는 먹글자만 보고도 아이가 앰뷸런스라고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암기를 해서 읽는 게 아니라 패턴화 시키는 그 과정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습득을 했을 때 이미지화해서 단순 암기가 이루어지거나 패턴화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훈련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로는 또 저희가 한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자는 한글이나 또 영어와 다르게 이렇게 문자로 기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형 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지화되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아웃풋 효과가 굉장히 좋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한글을 진행하실 때 한자를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른 아웃풋 효과를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로 중요한 게
문해력이에요. 요즘 문해력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의 문맥과 어휘가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글을 읽는 것과 그저 한글을 뗐다고 해서 글을 읽는 거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한자는 필수로 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 부분이고요. 이런 활동 같은 경우는 근데 36개월 이전에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운의 우위에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언가를 익힐 때 이미지화해서 익히는 게 굉장히 빠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실 거라 또 추천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허받은 3종이고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뇌파 검사를 실시했을 때 이제 그 활동 이전과 이후를 보셨을 때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최대 3배 높은 운의 활성화 지수를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혹시 웩슬러 검사를 아실까요? 이건 지능 검사예요. 그래서 보통 30개월 이후부터 이제 검사가 가능한데 30개월 때 이제 지능 검사를 받고 저희 브레인나우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학교를 들어간 이후 8세 정도 됐을 때 취학 이후에 다시 검사를 실시하면 그 전에 검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요 시기, 운의 우위에 사고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받은 자극과 경험에 따라서 아이들의 뇌 발달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 시기 안에 이제 아이들의 운의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어렵고 힘들게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출을 통해서 즐겁게 재미있게 가져가는 부분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미지 트레이닝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단어도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하지만 단순하게 또 단어를 익힐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보시면 다운이라는 단어는 얼굴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고 반대로 업은 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다운이라는 단어를 익힐 때도 아이들이 이게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단어의 조합이라든지 그리고 이미지로 이렇게 익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출과 함께 암기가 직관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사이트워즈라는 단어를 아이들에게 경험을 하는데요. 이 사이트워즈는 그 미국에서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라든지 그런 문자들을 공동 어휘로 리스트업한 220개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필수로 아이들이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영어 유치원 가면은 매일 아이들이 암기하고 테스트 보고 이러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가지고 브레인나우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저희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뇌 교육 프로그램에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센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 나오시게 되지만 이제 가정에서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은 게 디지털 컨텐츠예요. 그래서 24개월 미만까지는 저희가 권장해 드리진 않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영상의 노출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때 저희 브레인나우 컨텐츠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먼저는 패턴 카드와 함께 저희가 구조적인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문자의 구조적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적이지만 학습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데일리 루틴으로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하시면 한글 10분, 영어 10분, 한자 10분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한 아웃풋 기대 효과를 또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보실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컨텐츠 중에 슈퍼 심플송이라든지 페퍼피그라든지 아이들이 영어 원서로 이제 많이들 보는 그런 전집유도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노출이 됐을 때도 그냥 하나의 장면을 보고 웃는 것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많은 어휘들을 인풋으로 경험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재미있게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노출되는 단어들이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보게 됐을 때 더 확장된 그런 영상물을 또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아직은 영유아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교구제로 오감을 자극해서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또 도움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브레인나우 교재는 가정에서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구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그네틱이라든지 보드게임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단어 카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교구제 중심 교육이 필요한 이 시기에 저희 교구제를 같이 경험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아웃풋 기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센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셔서 이제 저희 전문교육 받은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거주를 했던 선생님이라 발음이나 티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걱정 없이 보내셔도 되실 거고, 또 영유아 또 교육을 진행하셨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전공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 없이 보내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 매 주차별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서 꼼꼼하게 또 봐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또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또 센터에서는 센터대로 저희 브레인나우 교구제와 함께 다양한 또 교수 자료를 통해서 재미있는 수업으로 또 아이들과 같이 경험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클래스 노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수업의 전반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노출해주면 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봐드릴 수 있어서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시그니처 코스예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절대로 한글은 학습적으로 진행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접할 때는 저희는 미술기법과 함께 놀이식으로 먼저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데 모국어는 정말 필수죠.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모국어가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6세 중후반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의 발달에 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모국어로 먼저 그 기반을 다져주고 또 도움을 받은 친구들은 그 다음 언어가 들어왔을 때도, 이중 언어가 들어왔을 때도 어렵지 않게 그 단계별로 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베이스는 모국어로 한글을 경험을 해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단계에서는 먼저는 통문자로 경험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눈코 입기 도레미송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익숙하게 아이들이 만났던 이 단어들을 가지고 부엉이, 눈, 문장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고, 오리, 입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만났던 패턴 카드의 그 카드의 글을 보고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게 되고요. 보시면 입이라고 귀로도 듣지만 여기 입이라는 모양의 일러스트가 또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이거는 입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모든 카드에는 TPR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리라고 보지만 통 오리처럼 걸어봐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가 재미있게 또 그 신체 활동까지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보더라도 다양한 재미 요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또 한글을 유출시키면서 익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는 이렇게 통문자로 경험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으로는 한 글자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가나다라 마가사, 고노도로 모코소 이 부분을 다뤄주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선물꾸러미 구름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패턴 카드에서 만났던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문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구마의 고, 고추의 고를 아이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고라는 이제 단어를 익히게 되는 거고요. 또 구름, 비, 선물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노루의 도, 노래의 도를 이렇게 찾으면서 또 익힐 수 있게 되겠죠. 여기도 도마뱀, 도토리를 이렇게 찾으면서 아이들이 보기도 하지만, 보시면 모든 생명체에는 이렇게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찍으면서 들으면서 어휘력과 함께 창의력, 상상력까지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책 한 권을 가지고도 다양한 부분들 안에 뇌를 자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통문자 한 글자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소리 블렌딩으로 한글 떼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한글을 뗀다는 건 자소분리가 가능한 시기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라야 5세 이후부터 가능한데 5세 때 한글 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4세 이전에 한글을 뗄 수 있게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희는 자소분리 개념으로 한글을 떼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블렌딩을 통해서 한글을 떼게 되고, 이거는 저희 브레인나우에서 특허받은 기법이에요. 그래서 브레인나우에서만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먼저 자음 모음에 다 소리를 입혔어요. 그래서 기억은 그라는 소리가 있고, 아는 이구아나의 아, 그래서 그와 아가 만나면 그 아가 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라는 미음이 만나게 되면 그 해서 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재미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리 블렌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글 떼기 맛집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한글 떼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어렵지 않게 저희 아이들은 금방 뗄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테이지 1에서는 단순히 문자만을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배교구를 같이 접목을 해요. 그러다 보면 구체물과 입체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경험이 이루어지다 보면 확장할 수 있는, 단순히 언어만이 아니라 구조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대칭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5, 6세가 됐을 때 사고력 수업을 진행해야 될 때 그때 기초적인 수학적인 개념까지도, 사고력 활동까지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갑의 교구와 함께 이제 패턴 카드와 그리고 이 사이트 월드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문장으로 읽게 되는 스토리북을 활동을 하게 되고요. She reads book to me, 이 문장을 읽을 때도 만났던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어내려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she에서는 처음에는 여성의 이미지가 있지만 다음 페이지에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건 she라는 단어인지도 경험을 알게 되고, 또 여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노출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스테이지 2에서는 저희가 본격적인 아웃풋 도출을 위해서 스피킹과 리딩을 위한 액티비티가 진행이 되고요. 앞전에 만났던 사이트 워즈와 또 그 패턴 카드의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문장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마이 테디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고요. 브로드웨이에서 자체적으로 3년간 공들여서 만든 교수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빠는 라이언 킹의 아빠 사자 역할을 맡으셨던 분, 또 엄마는 메리 포핀스의 여주인공, 아역 배우들도 다 브로드웨이 아역 배우들이 직접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 한편에
정말 뮤지컬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미 패턴 카드, 그 뒤에 사이트워즈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문장이 또 만들어져서 문장으로 노래로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서 익힐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바베큐 책인데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 장르도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문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어내서 내려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닉스의 원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눈에 읽을 수 있는 어휘들을 인식하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간판에서 이제 글을 뗄 때 간판을 보면서 통문자를 경험을 하고 나중에 자소 분리가 이제 자음 모음 분리가 가능한 시기가 되면 그때 이제 구조적으로 문자를 인식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예요. 그래서 파닉스를 아이들이 경험하기 이전이지만 이렇게 눈에 계속 익숙했던 단어들을 통해서 많은 인풋의 단어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아웃풋의 기대 효과를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휘를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휘를 인식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든 이미지에도 자기만의 명칭이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로도 듣지만 이게 시각적으로도 이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자연스럽게 또 노출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 안에서 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정도의 책이 저희가 이 책이고요. 이거는 보사노바 스타일의 또 책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음악 장르의 책이기도 하고 이 정도가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인풋의 단어 인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패턴 카드와 사이트워즈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책들이고요. 여기에 처음 만났던 단어들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패턴 카드로 계속 인지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 단위 먼저 습득을 하고 나면 읽기가 충분히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인풋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된 영상물이 노출이 됐을 때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림만 보고 영상만 보고 아이들이 웃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풍성하고 재미있게 영상물까지도 노출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인풋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구조를 이제 인식시켜서 파닉스로 진행이 되게 돼요. 파닉스는 저희가 CVC 인지 정도 되면 이제 파닉스 CVC 인지가 가능하면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파닉스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우리 아이들이 아이유 그리고 알파벳 소리 요 정도 알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그거를 억지로 외우게 하려면은 어렵지만 저희가 이렇게 알파벳도 다 소리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 소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트 하고 캣 하고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소리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음가도 익히지만 이 안에서 숏바울, 롱바울 그리고 자음, 모음, 자음, CVC까지 인지가 충분히 가능하게 되면서 저희가 파닉스를 진행이 되고요. A 같은 경우도 A에는 L라는 소리도 있지만 이렇게 R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다르다는 거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요. 이거는 많은 단어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소리의 다름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사이트워즈 같은 경우 저희가
단어를 아이들이 인식할 때 이 사이트 워즈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또 아이들이랑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또 단어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센턴스 빌딩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문장을 구성을 하면서 스피킹과 라이팅의 기초 부분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who, what, where 이건 돌림판을 돌려서 문장을 구조를 만드는 거 이 자체로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